예, 면허 없는 건설업과 근로내역 확인 신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건설업에서 불가하죠, 원래는. 예. 근데 이제 불가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 근로내역 확인 신고나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나 건강연금보험료 신고 이거를 원도급에서 하냐 하도급에서 하냐 아니면 제하도급에서 하냐 뭐 이런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는 기본적으로 원도급이나 하도급 업체에서 하는 겁니다. 근로내역 확인 신고는 사실은 뭐 어디에서 현실적으로 하나 뭐 큰 저기는 없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아무 말 없으면 원도급에서 해야 되는 거고요. 원도급에서 하도급에 대한 명세서로 해서 한다고 하면 하도급이 신고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여기까지가 원래 의무죠. 근데 제하도급 업체가 거래 관계상 뭐 해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건강연금보험료 신고는 인건비로 처리하는, 비용 처리하는 업체가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자, 뭐, 이렇게 되겠죠. 앞에 원도급이 신고하고요. 고용산재보험료는. 그 다음에 제하도급은 원래 금지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건설법에서 시공의 안전과 건설공사의 중간이로서 부당이득 이거 방지하기 위해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법 9조 3항에 보면 하수구비는 다시 하도할 수 없다 이런 얘기고 예외적으로 허용을 하는데 종합건설을 업자가 하도급을 받았습니다. 종합검사. 이게 하도급을 받은 경우 그가 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공사를 등록한 전문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을 주는 경우는 가능하다. 그러니까 종합건설이 하도급을 받은 경우 자체도 예외적인데 그런 경우에 전문건설업자에게 다시 재하도급을 할 수 있다. 다만 발주자가 이 경우에도 서면 승낙한 경우에 해당되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전문건설업자가 하도급을 받았는데 그 전문건설업자가 다시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주는 경우가 가능한데 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원래 그 원수급인이죠. 원수급인이 서면 승낙을 하고 그 다음에 공사의 품질이나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국토령이 정하는 요건이라고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재하도급도 사실은 면허가 있는 업체끼리만 가능한 거죠. 재하도급 할 때에 그 문제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4대 보험 관련해서 문제는 근로내역 확인 신고 이거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근로내역 확인 신고를 현장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현장별 근로내역 확인 신고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첫 번째 하수급인 신고를 하수급인 관리번호를 발급받아야서 신고하는 방법. 그러니까 하수급인 관리번호라는 게 하수급인 명세서 제도에서 하수급인이 원수급인의 이제 일용근로자를 신고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그 번호를 제하도급인이 받아가지고 무슨 마치 대행하는 것처럼 해주는 방법. 두 번째, 원도급사 또는 하도급사에서 제하도급사의 일용직 신고를 직접 수행.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하도급사가. 또는 원도급사에서 뭐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제하도급 건설 사업장 본사로 신고하는 방법. 뭐 이렇게 있는데 본사로 신고하는 것은 현장으로 신고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나중에 뭐 실업급여 수급이라든가 뭐 이런 문제점이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